까는 랭킹이 이제 막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랭킹 써 있는데. 아닌데. 자,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들어오신 분들 일단 리방했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흐름이 끊기는데 이거 제 잘못이 아니고 삼성 캠코더가 야외 방송 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끊길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 방송? 아니 캠코더가요. 일단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 설명했죠? 어디까지 좀 이따가 설명했어요? 애들 들어오는 거. 아, 그래요? 네, 리방했으니까 좀 더 이따가요. 아, 삼성 디스가 아니고 이 캠코더 이름이 삼성 캠코더예요. 제조 그렇죠, 제조 맛있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자, 리방했습니다. 잠시만요. 치즈. 심어가지고 없어요. 전자레인지가 있나? 네네, 이쪽에 있는 분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캠코더 잘못으로 리방이 되었습니다. 난 안 들어진다. 버퍼가 있나요? 화가 걸리는데? 네네, 지금 리방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캠코더의 오류로 잠깐 터졌습니다. 이건 무슨 맛이야? 그냥 돈가스입니다, 이거는. 저거 치즈 돈까스. 자, 갈까요, 여러분? 계속 할까요? 이거 자. 이거 도시락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니, 그래서 결론은 그 아줌마가 한 460만원어치 치료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쵸?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가 지금 아줌마가 냈습니까, 일단은? 아니요, 보험에서 냈지. 보험회사에 냈습니까? 근데 보험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이거 너무 많이 썼네 하고서 이제 그 아줌마한테 토해내라라고 한 거죠. 그죠, 보험 그 차 내 교통사고 안전사고로 그 정도로 다치지도 않고 CCTV 확인해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부딪혔는데 너무 과하게 치료받은 거 아니냐. 뭐 시술도 하고 어쩌고 하고 뭐 한 돈백 나왔으면 모를까 460만 원 정도 나올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분한테. 근데 사실은 일반인이 460만 원 가지고 소송하려면 변호사님 찾아가면 330도 550도 착수금 받고 뭐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고객들이나 아니면 그 서민들을 죽이는 거죠,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소송을 집어넣으면. 보통 그러진 않는데 모르겠어요, 그 전에 상황이. 그 환자분이 너무 강성이었는지 어쩐지 뭐 아니면 보험사 직원하고 싸우고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보험회사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야, 드시면서 하세요. 네, 그런 생각이 그러면 이제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소송해봐야 아는 거네. 민법 뭐 이렇게 소송 절차를 밟아봐야. 아니요, 소송 안 하려고 지금 제가 거기 그 송무팀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치게 한 건데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치료비는 안 주고 후유장애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는 뭐 포기하고 그냥 일반 2, 3주 진단 정도처럼 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사전 질문방에 올라온 질문들인데요. 여러분 질문 채팅방에 올라오는 것들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나 이런 거 당했을 때 정말 경미하게 딱 봐도 뒤에서 살짝 부딪혔어요. 그나마 목 잡고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병원 가고 막 MRI 찍고 막 CT 찍고 그러면 고소당할 수 있네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막 더 아프다고 이런 식으로 꾀병 부리고 막. 그게 이제 과거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이걸 해서 돈 타락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후배들이라고 뭐 시청하면 네. 지금 우리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보험 사기로 엮는 겁니까, 그러면? 사기까지는 안 가요. 아, 보험 사기는 네. 아니고. 그건 이제 다쳤으니까 아프니까 좀 과잉 치료 정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근데 2주 진단이라도 본인이 정말 아픈 경우 있어요. 예전에 그 평가사인처럼 뒤에서 막 범버가 깨질 정도로 받았는데 그래요. 아픈 데는 없고 등만 나왔는데 그 2주 진단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입원하셔서 침 치료 받고 하셨어요, 2주 정도.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해당하니까. 아, 또 궁금한 거. 다 치료를 끝냈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에 한 2주 있다가 나왔어요. 보험금도 다 나왔어요. 끝났어요.
근데 교통사고라는 게 그게 후유증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6개월 뒤에 음. 갑자기 또 어디 아픈 거야. 근데 그때 교통사고 때문에 아픈 거 같아. 그러면 뭐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이미 끝나버렸는데. 그건 합의 취소 요건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따로 또 보상하는 거. 합의 당시 때 예상하지 몰랐던 합병증이라든가 후유증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만 6개월 전에 사고 났던 거랑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그때 이제 허리가 아팠는데 그냥 저장해서 쓸만했는데 보니까 이제 6개월에 그게 더라 이렇게. 그럼 그 의사가 판단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고 관계 있는 거. 근데 6개월 지나면 거의 교통사고랑 관련짓기 힘들죠. 최고 2, 3주? 한 달 안에 정도 다시 아파가지고 정말 아팠는데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했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내 돈으로 MRI를 찍었어. 찍었는데 디스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추가 보상 가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근데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제 심지어는 이번 중에 자기가 어디 외출 나갔다가 다쳐가지고 네. 그걸 또 교통사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알 수 없으니까 디스크로 하고 그럼 뭐 찾아낼 수는 없긴 한데 그건 양심적인 어떤 그런 문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요. 뭐 통원 치료 받는 경우에 사고 났을 때 이제 통원 치료 받고 있는 와중에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태래요. 그거 해줍니까 교통비도? 8,000원 합니다 하루에. 아, 그 나와 있구나.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8,000원. 네. 보험사 말로는 나중에 합의를 볼 때 그동안 받은 진료비와 교통비는 제하고서 합의금이 정해진다는데 그 말이 맞나요? 이미 받으면 제하고 안 받으면 합해주고. 아, 하여튼 책정은 되는군요. 그렇죠. 네. 먼저 받으면 나중엔 안 주고 안 받으면 나중에 주고. 근데 그거를 제가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5번 갔다 와서 5번 58에서 44만 원 청구한 사람은 없어요. 한 번에 끝날 때 합의할 때 뭐 50번 갔다 그러면 58에서 40, 40만 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 많지. 그거를 그때 지급하진 않고. 그거 지급하진 않죠. 대부분. 근데 알겠습니다. 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실무상 이런 건 거의 안 할 텐데 이렇게는. 네. 뭐 합의를 봐야 될 경우에 이제 똑부러지게 합의를 잘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여쭤보셨는데요. 뭐 합의 볼 때 잘 보는 방법이 있습니까 따로? 사실은 2, 3주 진단 같은 경우는 잘 본다 못 본다 보다는 보험사 직원하고 얘기해서 내 소득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주장해서 받는 거는 정말 뭐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그 개인적인 능력이고요. 회사마다 다르고 담당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주 진단으로 150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과실도 없을 거고 그러면 그 정도 받을 만큼 뭐 뒷 반바도 깨지고 막 어디도 그러면 사실 줘도 되는데 살짝 뭐 이렇게 찍었는데 뭐 기스만 이렇게 페인트 자국만 났다 이런 거는 줄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통원을 많이 유도하고 요즘은 입원도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이게 똑부러지 속내하는 거는 그런 거는 할 수 없는데 나중에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치고 이랬을 때는 혹시 관절이 안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되거든요. 장애했을 때 이 손해산정 내역서가 있어요. 몇 년을 장애 인정해 주냐, 얼마를 인정해 주냐. 그래서 그 내역서를 보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나 뭐 변호사한테 가서 이게 제대로 산출된 금액이 맞냐 확인한 다음에 보험사한테 이건 적게 책정된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항목별로 좀 올려달라고 하는 게 좀 똑부러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또 뭐 이건 말고 다른 후유증이나 이런 거 넣고 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사전 질문방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렸고요. 오늘 손해사정사 손명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방 와플일까요? 자, 이제 궁금한 거 여러분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채팅방 올라오는 거 위주로 저희가 또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 이제 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들 아니면 또 앞으로 겪을 것들 또 평상시에 궁금한 것들 전부 다 물어보시면 우리 손해사정사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변호사님 아니고 변호사님. 네네. 자, 보험 관련해서 질문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호사님이 아니고 손해사정사님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전세준 변호사님이 있었죠. 채팅방 올라오는 게요. 보험 가입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보험금 청구나 가입 시 건강보험공단 해당 질환 여부 조회 가능하나요? 이거 참 어려운 말을 질문으로. 제가 아까 이거 메모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저 이거 질문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보험 가입할 때 내가 기존에 병원을 다닌 경력이라나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장애 이런 거를 뒤에 이제 청약서상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다가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아니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뭐 최근 뭐 5년 안에 무슨 뭐 치료받은 게 있냐, 최근 몇 달 안에 투약이나 이거 있냐 이런 거 표시를 했는데 있으면 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오로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 가입은 돼요. 되는데 문제는
이게 2년 안에 어떤 사고가 났어요. 병이 네. 걸리든 2년 안에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이 가입적 알릴 의무 사항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예, 보험금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검토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받은 치료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안 하는데, 대부분 그 기준이 뭐냐면 아까 물어보던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의료비 내역서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병원에 무슨 그 질병을 갔다 온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보험사가 자기네 임의대로 조회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입자나 그러니까 피보험자한테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험사 자체적으로 조회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뭐 근 2년 안에 뭘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거짓말로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짓말로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보험 못 받은 경우 생기죠. 실제로?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그대로. 됩니다. 아니 있다 하면 아까, 있다 하면 있다고 고지를 하고 네. 하고 그래서도 보험을 가입해주면 가입하는 거고. 네. 또 어떤 분이 그 흡연자 비흡연자 그런 게 있어요. 체킹하는데. 네네네. 근데 담배 끊은 지 6개월 됐는데 거기다 비흡연자에다가 동그라미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현재니까 안 펴는 걸로 해야죠. 그 비흡연자였는데 그거 딱 가입하고 나서 한 달 뒤에 폈어요. 참 모호하잖아요. 모호한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질병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긴 적은 없어, 한 번도 제가 일하면서. 왜냐면 흡연자일 경우는 폐암 확률도 높고 암 발생률도 높지만 흡연과 암 발생률과 인과관계가 있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저희 뭐 아시는 지인들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는데, 야 술도 안 먹는데 저 사람은 간한 걸로 죽었는데 쟤는 왜 간한 걸로 죽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담배 핀다고 다 단명하거나 폐암 걸리는 건 아닌데 사실 발생 확률만 높은 거죠. 네. 원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담배를 피든 안 피든 그건 걸릴 확률 높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진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신호 없는 교차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살짝 넘으면서 보행하는 사람을 쳤습니다. 6주 진단에 발목 골절, 뇌출혈이 있어서 차후 6개월 약물 복용해야 한대요. 네네네. 그런데 근데 경찰 조사 결과 중앙선 침범으로 스티커 배부를 했대요. 네. 합의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보험사 말로는 너무 장문의 글이다 이거. 뭐야 이거 듀비듀비님 너무 장문이야.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네. 가장 중요한 게 나이예요, 나이. 나이, 소득, 소득, 그다음에 장애. 장애. 지금 다치신 거는 맞는데 네. 진단서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예상되는 상해냐. 그래서 그 장애가 예상되는 상해면 저희가 장애를 대충 이렇게 산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소득도 마찬가지인데 고소득일수록 보상 확률이 높겠죠. 많이 받겠죠. 저소득이면 지금 일용근로자 임금이 한 190만 원 되는데 190만 원을 한 달에 번다고 예상하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중침이면 과실은 없어 보이고요. 네. 소득하고 장애, 나이가 문제죠. 사실 이게 세 개가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아니 소득을 기준으로 잡을 때는 뭘로 기준? 원천징수 그걸로 하는 겁니까? 이제 월급여 소득자는 월급 명세서나 원천징수나 아니면 뭐 소득세 낸 거, 그다음에 사업자는 이제 뭐 종합소득세 낸 거, 네. 아니면 뭐 분기별에 뭐 부가세 신고한 거, 네. 이런 거 기준으로 가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채팅방에 이제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거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우리 행정사님 지금 이제 막 친구 어머님이 또 다치셔가지고 왔다 갔다 친구가 다친 거래? 친구가 다친 겁니까? 네, 통화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조사하게 또 다치는 바람에 이것도 뭐 강아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강아지를 샀는데 강아지가 장염에 걸려서 구입한 업체 연계 병원에 보냈는데 강아지가 죽었답니다. 강아지 값만 물어주겠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단가요? 법적 절차가 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강아지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보험으로 이제 보면 민사적으로 보면 네. 강아지 값만 물어준 게 맞죠. 강아지 때문에 유자료 줄 수는 없고 현재서. 법으로 그건 어떻게 이제 생각하십니까? 소송으로 가야겠지. 또 행정 네. 쪽으로. 네. 근데 이제 강아지가 죽어서 위자료 준 적은 제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있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뭐 고가의 강아지고 뭐 10년, 15년 동안 같이 산 강아지면 그게 사람이 죽었을 때 뭐 어떤 슬픔과 비슷하다 네. 해서 뭐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위자료가 뭐 사람만큼 안 주겠어요. 저건 판례를 한번 찾아봐야겠네. 그렇죠. 강아지 판례. 네. 강아지 판례. 자, 또 이제 질문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궁금한 내용들 보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제가 이거 메모하는 거 하나 얘기해도 되나요? 네, 피지롤세우님 11시가 아니고 매일 밤 10시에 캠 생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어떤 거?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전방 십자인대 아까 6개월 뭐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에 있는 인대 중에 앞에 이렇게 앞에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잡는 인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안에는 전방, 후방, 내측측 부인대, 외측측 부인대 인대가 4개 있거든요. 네. 내측측 부인대, 외측측 부인대는 사실은 뭐 다쳐도 그렇게 많이 무리는 안 갈 거예요. 왜냐면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안쪽 바깥쪽에 인대가 있고 그리고 무릎 앞에 이 슬개골 안쪽에 이 예. 뚜껑이라고 하죠. 예. 슬개골 안쪽에 X자로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 후방 뒤쪽에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그렇죠. 이렇게. 근데 지금 전방 십자인대가 네. 끊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끊어진 것도 그 부분 파열, 완전 파열이 있거든요. 네.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꼬매거나 아니면 상처만 드러내고 완전 파열이면은 이제 사체인대 그 저기 뭐 시체에서 꺼내가지고 쓰는 인대도 쓰고 그러거든요. 아, 그게 가능해요? 많아요. 뼈 이식할 때도 자기 뼈 골반 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사체에 뼈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 법으로 돼요? 그럼요. 피부도 쓰잖아요. 화상 환자 피부 벗겨놓은 걸로 그 기증한 분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갑자기 무덤 가고 파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 전방 십자인대는 네. 문제가 관절이 움직이는 각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대가 2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려요. 네. 덜렁덜렁하는 느낌. 이 자체에 벌어지는 그 미리수 가지고 장애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미리수를 측정해서 뭐 5mm냐 10mm냐에 따라서 5mm면 뭐 지금률 5%, 뭐 장애가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는 대학병원에서 재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놓고 쭉 재면 이게 위에 있는 대퇴골과 여기 경골하고 벌어지는 간극, 네. 그 미리수로 장애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는 안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 장문의 글을 올리시면 중간에 끊기니까요. 제가 소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PJK님 1개 팬가입 축하합니다. 너무 장문의 글은 올리시면 끊기니까 요약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엔젤 스윙님도 너무 길고요. 네, PJK님께서 PJK 합의시 교통비 산정에서 네. 질문하셨는데요. 장기간 통원의 경우 횟수를 기록하거나 통원 확인서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비를 지급받아야 됩니까? 네. 아, 예. 네. 답변 간단합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통원 확인서를 띄면 몇 월 며칠 총 며칠 딱 나와요. 네, 진단서 같이 서류에. 네. 그래서 통원 확인서를 띄면 그게 날짜가 쫙 나와요. 병원에 가서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뭐 병원에 딱 끊어준다 이거죠? 입원했을 땐 입퇴 확인서, 통원할 땐 통원 확인서. 그럼 날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뭐 어떻게 뭐 조작이라든가 할 수 없어요. 사실. 또 시빠꺼님이 현재 일하다가 디스크 4, 5번이 터져서 내시경 레이저 성형술 받았대요. 네네네. 실비 특약으로 후유장애 4억 가입했는데 6개월 후에 후유장애 받으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어려워지는 레이저 거죠. 성형술은 아마 거기를 거의 찢지 않고 조금만 찢을 거예요. 네. 뒷부분을 디스크를. 네. 그러면 그것도 수술로 보긴 하는데 나중에 6개월 후에 근전도 검사를 해야 돼요. 근전도 검사는 뭐냐면 척추에서 전기를 흘려서 다리의 말절까지 가는 전기 속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경이 이상이 있으면 그 속도가 느려지겠죠. 네. 그러니까 의학 방송입니다. 야, 보험 관리이기 때문에. 네. 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막힌 도로냐 고속도로냐. 그래서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막힌 도로는 이게 정체가 생기겠죠. 네. 그 시간을 미리세컨 뭐 100분의 몇 초로 나눠서 네. 그 이상을 유무를 판단해서 만약에 디스크가 가장 아픈 게 뭐냐면 디스크는 그 부위는 안 아파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서 그 신경이 관장하고 있는 신경. 요추 4, 5번 같은 경우는 엉덩이부터 이 바깥쪽 이렇게 바깥쪽 대퇴골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복숭아뼈 쪽으로 이렇게 저리거든요. 네. 그 저림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후유장애 청구 가능합니다. 네. 아, 제가 지금 디스크 판정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디스크 왜? 아니, 지금 요번에 병원에 다쳐서 입원을 했었는데 허리가 그 전부터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 같네. 내가 지금 다리가 이 발끝이 아픈 건 어디가 아프고 왜 이렇게 허리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 사기 아닙니까? 기존에 허리가 아팠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교통사고를 입원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뭉쳐갖고 아니 근데 때려보려고. 저번에 한번 자빠지셨잖아요. 전번에 크게 다쳐가지고 뼈가 자빠져가지고 입원했었잖아요. 여기 근처 병원에서. 네, 그때 근데 아니 거기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디스크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그게 내 보험이 그게 들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혹한 거지. 그래서 가능합니까? MRI 한번 찍어볼까. 그래서 연락을 드렸었어요. 찍어요. MRI 얘기했더니 자기가 아는 병원 싸게 찍어줬어요. 그래서 판정만 나오면 이제 보험금이 나온다니까. 뭐 사기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MRI 보험이 있는 찍어보고. 게 응. 엊그저께 뭐 입원했던 그거 건에 뭐 포함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보험 원래 말고. 기존에 보험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면 사기가 되겠죠. 아 보험 이렇게 가입하면 지금 다친 다음에 다신 다음에 그렇죠. 가입하면. 다신 다음에. 근데 가입 안 되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하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병원 입원한 경력이 있잖아. 네. 최근 5년 이내 입원했잖아. 그럼 거기다 예라고 표시해야지. 가입 좀 알리는 보험회사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통보 날라오는군요. 안 되거나 아니면 왜 입원했느냐 그 진단서를 보내주고 그 진단서 보고 이 정도는 가입이 된다. 그런 승인을 해주면 가입하는 거죠. 네. 저 하나 진짜 궁금한 게 물어보세요. 있어요. 나 진짜 이빨이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치과를 막 다니랬더니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자꾸 전화가 와 치아보험 들라고 나한테. 근데 진짜 들고 싶어. 근데 지금 내가 나 이 방송에 이렇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요? 보험 못 드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치아보험을 들고 싶은데 치아보험을 들어놓고 이제 이빨 몇 개 좀 네, 부러지고 가능해요, 있어요. 가능해요. 돼요? 네, 아 가능해요. 치아보험도 난 처음 들어보는데요. 가능해요. 치아보험 전화 안 있습니까? 와요? 아닙니다. 가능해요.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좀 특성상 네. 이게 충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빨 질환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가 좀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그럼 대부분 참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네, 보통 그래서- 안 가죠 네, 치과 네. 잘. 사실은 가면 막 씌우니까 네, 막 네. 이빨도 씌우고 막 돈도 네, 씌우고 네, 막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치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데도 있으니까 사실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여기는 뭐 견적이 얼마 뭐 세 개를 다 비교해도 없으니까 그럼 지금 아픈 상태에서 치아보험 들어도 돼요? 보통 다 된다고 얘기해요. 저도 치아보험은 저희 치아보험 청구 안 하거든요. 아니 궁금한 게 치아보험에 들면 이제 매달 얼마씩 내잖아요. 그거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건 있고. 뭐 적립형이냐 뭐 그렇죠. 아, 맞아요. 그냥 그러면 치아 보험을 들었을 때 뭐 치아가 언제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치아 보험이라는 게. 이제 거기가 이제 많이 달아서 거기를 떼온다든가. 세울 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레진도 받고 뭐 크라운도 받고 다 받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가 그렇게 그렇죠. 해준다 이거죠? 그렇죠. 원래 그거 전액을 보험 되잖아. 건강보험 그거 되잖아. 실비는 안 돼요. 실비에서 치아는 빠져요. 아. 이빨은 다들 안 좋기 때문에 실비 넣었다간 망해 보험에서. 아. 그래서 치아보험 따로 뺀 거예요.